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 팀 3팀 김민경. 4팀 전지솔입니다. 와, 오랜만에 지솔 대리님이랑 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법에 대해서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여전히 기계적인 저희 선배님. 우선 저희가 지솔 대리님이 갖고 오신 것처럼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디지털 발음이 안 되지?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이 무엇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광고나 홍보를 하는 그런 건데, 퍼포먼스 마케팅,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은 성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성과 달성을 위해 업무를 진행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성과 중심 마케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약간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광고를 총칭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퍼포먼스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퍼포먼스라고 하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성과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법이라고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법이지만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할 것인가? 이면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시즌 마케팅에 와, 중점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솔 선배님이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시즌성 마케팅. 시즌 마케팅은 네. 반짝한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그 시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네. 좀 언제부터 할 건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남들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조금 시장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렇다면 문제는 시즌을 인지하고 하고 있을 경우는 보통 2회 이상 맞이한 경우에는 네. 작년에 컨디션이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컨디션은 지니고 있겠다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맞아요. 오. 그치만 여기서 함정은 항상 누구나 처음이 없을 수는 그쵸, 없잖아요. 맞아요. 이라고 하면 보통 1년 차를 맞이하신 분들은 첫 시즌을 딱 왔다 드렸을 때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반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어느 정도 할까요? 그니까요. 예산이든 네. 소재든 뭐든 기간이든. 그러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소재, 기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되게 다 의문이죠? 저도 궁금해요, 지수님. 근데 저도 얼마를 쓸지 얘기해 주시면 베스트죠. 근데 사실 세 개 중에 하나는 내용이 좀 꾸려져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마케터 입장에서는 꾸리는 게 좋죠. 네, 근데 보통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나와야 소재를 꾸릴 수 있어요. 맞아요, 보통 맞아요. 그 소재의 기간을 많이 녹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과연 둘 중에 어떤 거를 주실 수 있을지, 예산과 기간 중에. 그 보통은 여기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게, 약간 귀여우셨어요. 감사해요, 매체.
아, 매체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매체를 2개도 3개도 상관이 없겠지만 나 예산이 10만 원인데 매체 5개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무리한 맞아요. 편성이 들어갈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주요 매체도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좀 새로운 매체도 시도해본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매체가 저희가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광고주님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다 막 녹이고 싶단 말이에요. 다 노출하고 싶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저희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고 좀 생각해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내에 이 매체를 좀 다 녹일 수 있을지를 좀 판단이 빠르게 서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그 대리님 말씀처럼 100만 원을 줬는데 매체가 한 6개, 7개가 넘어. 그럼 거의 한 매체당 거의 한 15만 원꼴로 15만 원인가 13만 원꼴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퍼포먼스도 보지도 못하고 성과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리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나만 시즌인가? 아, 이거 난도 맞죠? 시즌인가? 아, 가가 중요합니다. 역시. 1번이라고 하면은 네네. 나만이기 때문에 이 시즌에 대해서 계획이나 경쟁도가 낮아서 예산을 네. 좀 적게 잡으셔도 무관을 하고 언제 하셔도 상관이 없기 네네. 때문에 이건 조금 퍼포먼스 잡기가 쉽죠. 쉽다기보다는 편하죠. 남도보다는 쉽죠.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이 평이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쟁도가 높으면 예산이 평소보다 많이 되어지죠. 돼야 됩니다. 왜냐면 맞아요. 남들이 더 쓰면 저희가 똑같이 쓰면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밀려요. 없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리고 또 CPM이 너무 높아지니까 왜냐면 다른 애들도 나보다 예산을 그만큼 시즌이니까 나만큼 예산을 태울 텐데 그럼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PM도 굉장히 높아져서 그 예산이 좀 평소보다 더 많이 태워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건 노출력 위주 광고지만 CPC 광고도 충분히 CPC 광고 맞아요.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CPC도 높아져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산은 똑같이 썼는데 왜 전보다 별로냐? CPC 왜 높아졌어? CPM 너무 높아졌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시즌이라고 남도하는 시즌이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날이거든요. 네. 결제를 마구 하는 날인데 그렇다면 돈을 더 뿌려서 그 사람들을 잡는 게 목적이라서 예산을 평소보다는 50% 혹은 30%더 펌핑해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은 사실 각자 알아서 퍼포먼스를 KPI를 저희끼리만 정해서 해도 되는 건데 네. 남도라고 하면 저희의 KPI를 벗어나 남들의 KPI와 싸움이 붙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시즌 이벤트 타겟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단골 손님한테 할 것인지 단골 손님이란 표현이 맞나요? 좀 더 멋진 표현으로 충성고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신규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신규 고객 창출이 목적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성 고객. 충성 고객. 충분한 고객이 목적인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1번 같이 신규 고객 창출이 목적이신 경우에 할 수 있는 KPI 목적과 풍선 고객 같이 할 수 있는 KPI 목적 혹은 소재, 세팅 이런 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먼저 1번 타겟 혜택 많이 할 수 있는 시즌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한 시즌 이벤트요. 그 회원 가입 유도.
회원가입 시 뭐 15%를 할인해 드립니다. 뭐 3,000원 쿠폰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가 있겠죠. 그 다음엔요? 그리고 신규 고객 또 뭐가 있죠? 일단 신규 고객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잡았다고 하면 그분들을 이 위에서 얘기하시는 회원가입 유도가 구매를 발생시키는 액션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2번으로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과정하에서 제가 네.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 타겟이 조금 목표라고 하면은 안 해본 매체 혹은 노출형 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타겟이 있는 곳에다 뿌리는 형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네. 지금 딱 일회성 구매하면 할인율 이만큼 줘서 너에게 혜택을 줄게 한번 체험해봐 라는 식의 액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 타겟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리타겟팅 광고겠죠. 그 충성 고객을 한 번 더 유입시키는 방법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CRM. CRM. CRM을 통해서 저희 많이 받으셔봤잖아요.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 친구나 이렇게 해서 아 누구누구님 민경님 CRM이 뭔지도 써주세요. 이걸 풀어서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리 체계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톡 같이 메시지 발송하는 그래서 고객 정보를 가지고 하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까요? 네,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CRM은 메시지형 고객 메시지나. 데이터고 네. 그리고 CRM 광고. 마케팅. 마케팅.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야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실 때 플러스 친구 등록하셨을 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메시지 발송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CR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괜히 민경님 3일 전에 구매하셨던 3일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던 A 상품이 지금 차갑게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좀 감성을 건드린다거나 지난번에 구매하셨던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메시지를 발송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얘네가 나를 신경 써주나? 맞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네. 있어서 한 번 더 들어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맞춤형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1번 타겟에 좀 중점을 둘 것인지 2번 타겟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재구매가 잦은 제품이라고 하면 굳이 1번이 아니더라도 2번 분들한테 좀 집중 광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단발 휘발성 제품이다. 한번 구매하면 쉽게 2개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3번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이 뜻은 가전제품 같이 좀 단가가 있고 변화의 주기가 짧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번에 대한 좀 광고가 조금 더 맞겠죠. 네, 맞아요. 소재를 잡는 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크리스마스긴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신혼, 이사, 그다음에 신혼이 결혼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이사, 새학기. 단발성에 맞춰서 이때 사면 물건 한번 이게 주기잖아요. 뭔가 물건을 네, 새로 사는 네. 주기. 이런 애들이 가전에 되게 많이 하죠. 가전 가구 맞아요. 이런 위주로 좀 많이들 광고하는 편인 것 근데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이어트 식품. 필수로 필요한 거. 네. 그리고 뭐 영양제 그리고 또 사실 또 뷰티 쪽은 금방 또 소모되니까. 맞아요. 네. 이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30일 정도 제품을 구매했다면 30일 뒤에 30일쯤 되기 전에 이거 그때 구매하셨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또 구매하시죠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타겟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를 만들더라도 그때 구매하셨던 당신에게 조금 더 타임 세일 지금 이거 비밀 링크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나 이거 사려고 했는데 괜찮던데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구매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업종까지 정리해 주시니까 또
업종이나 이런 시즌을 정리해 주니까 또 좋네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그 시즌인 친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크리스마스는 너도 알고 남도 아는 돈 많이 쓰는 시기잖아요. 광고주분들도 많이 써야 되고 소비자분들도 많이 맞아요. 써야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의외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시즌이기 때문에 타깃군이 좀 넓어서 넓어요, 맞아요. 광고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월 말이거든요. 네. 월 말이라서 11월 지금 핫하게 많이 행사하고 계시는 것들이 곧 끝나겠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거의 11월, 12월은 시즌이 뭉쳐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절 같은 경우에는 돈 나갈 경우가 많고 선물을 받을 거나 하진 않아요. 맞아요. 막 기껏 해봤자 명절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라든지 아니면은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좀 특정한 품목이 제품이 정해져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크리스마스인 경우에는 갓 태어난 애기부터 진짜 나이 드신 네, 분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맞아요.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행사고 남녀노소가 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군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할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겟이 신규. 저희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2번 타겟이 충성. 네. 그래서 만약에 신규 타겟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전 가구 같이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관여도가 높은 고관여.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맞아요. 신규 고객한테 휘발성으로 구매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단가가 좀 낮거나 관여도가 낮아서 이거 사야겠다 하고 바로 살 수 있는 금액대라고 하면 신규 고객한테 이벤트를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사실 업종 그 제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타겟이 그게 체험당. 체험팩, 체험 위주의 상품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사장님 미쳤어요? 이런 느낌. 문구 맞아요. 이라고 하면서 약간 마법의 단어잖아요. 크리스마스 할리. 이 말만 들으면 너네가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이 날이기 때문에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가끔 광고주님 중에서 마케팅 그 전략으로 기본 가격을 엄청 높게 올려놓으시고 네. 할인율을 대폭 때리셔가지고 되게 싼 가격에 판매하시는 분들 있어요. 98% 할인, 88% 할인. 그러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싸지? 가 될 수 있는데 의심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걸 다 상쇄해준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80%를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맞아요. 약간 사장님이 미쳤어요. 할인율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시즌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이 퍼주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친구추가 회원가입 유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KPI를 구매에만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친구 추가나 회원가입 유도 관련해서도 좀 이것들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약간 데이터 누적 기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번 타겟. 지금 고관여 제품 얘기하시는 거죠? 둘 다 포함인 거예요? 네네. 네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중히 생각해야지. 2번 타겟이 충성 고객 타겟입니다. 네, 왜 소중히 생각해 주시냐면 1번에서 애써 만들어 놓은 충성 고객을 2번에서 이탈시킨다는 거는 그냥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깨진 네네. 독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생 고객한테만 혜택을 주거나 추천을 해주시면 기존 고객들이 뭐야 왜 난 신경 안 써?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최영창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동안 저희는 계속 했던 얘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티시다.
그래서 이번 타겟 때 해줄 수 있는 거는 덱, 재우매 덱이랑 멤버십 추가 적립 혹은 할인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살 수밖에 없게. 맞아요. 충성할 수밖에 없게.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아깝잖아요. 배송비, 야 이건 진짜 아깝죠. 그러면서 좀 뭐 어차피 살 거니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좋게 사보는 건 어떠냐 라면서 좀 타겟을 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멤버십 2배 적립 네. 혹은 재구매하셨을 때 크리스마스에 재구매하면 뭘 더 준다든지 2회 이상 구매하셨던 분한테 이런 사은품이 더 나간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비밀 쿠폰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하세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번 타겟 같은 경우, 충성 고객 타겟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시지형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 채널에 메시지형 오면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쿠폰을 또 비밀 쿠폰 그 코드를 몰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할인이 들어가는 코드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광고를 좀 많이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신규 고객님보다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게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광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괜찮다.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되게 좋은 게 저렴할 뿐더러 한 번 더 구매할 확률이 높죠. 그냥 이미 저희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걸 바로 알잖아요. 사실 여자분들도 쓰시는 팩트만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면 그러한 쓰시던 팩트 업체에서 민경님 오늘 제품을 구매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보게 되죠. 제품을 한 번 더.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게 마켓컬리에서 구매 너무 안 하면 연락 오잖아요. 맞아요. 당신을 위한 9,000원 할인 쿠폰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것처럼 쿠팡도 그래요. 맞아요. 민경님 30일 지났어요. 구매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저를 막 찾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얘네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네? 라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가 있어서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줄여가면서 아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는 게 맞아요. 광고비는 낮추고 그 효과는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이거 되면 좋다. 네. 자연스럽게 오가닉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민경님이 사셨는데 너무 좋은 걸 저한테 추천 안 할 일은 없고 저한테 좋은 걸 남들한테 입으로 추천하고- 바이럴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바이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내 제품이 브랜딩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완료라는 표현은 조금 단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브랜딩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쵸. 확장. 결국에는 이제 광고비를 많이 소진하지 않아도 내 브랜드가 이미 인지도가 다들 있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구매율이 높아지고 구매도도 높아지고 또 그런 고객들이 또 입으로 바이럴 해주시면은 또 그만큼 전환수도 많이 나오고 오 좋네요. 그래서 시즌이라는 건 브랜딩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안 샀던 사람들도 구매하려고 드릉드릉한 상태거든요. 맞아요. 지갑이 괜히 사고 싶어. 이렇게 열려있거든요. 맞아요. 마음이 여려지는 날이에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당연히 선물 사야지. 맞아요. 선물 사야겠다. 그래서 보다가 우연히 조카가 없더라도 조카가 없는데 내가 예뻐하는 이게 갑자기 생각나.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 조카를 위한 선물 이거 이 모델 완전 빠집니다. 근데 가격도 저렴해. 그러면 오케이 구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육아로 예를 들었지만 팩트 지금 구매하면 1+1이었던 거 1+2로 줄게. 그러면 오케이 지금 당장 3개를 바로 쓸 일은 없지만 저렴하니까 산다. 맞아요. 라는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그 임산부 옷이 저한테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근데 저 주변에 뭐 임신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 저장을 눌렀어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문구가 막 이제 크리스마스 대비 뭐 우리 아이와 선물을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저장을 눌렀는데 뭔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제품들까지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나한테 지금 당장은 관련이 없지만 저장을 해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와 관련된 사람이 혹은 내가 쓸 수도 있는 제품이니까 아 그때 저장해놓은 거 한번 봐볼까? 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저희가 이커머스 위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커머스가 아니라 그 방문하는 곳, 장소, 펜션, 호텔, 관광지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게 이커머스는 상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제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장소는 그거와 다르게 예약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약이 다 차면 할 수가 없지만 내가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를 가지 못하더라도 성수기가 끝나고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증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영향을 시즌이 아닐 줄지 때 네. 모르기 때문에 시즌은 비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비시즌은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 광고주님 중에서 지금 방금 하신 말씀 되게 좋았어요. 나 시즌 아닌데 아 많죠. 이런 분들 많아요. 광고 안 해요. 하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비시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보도 아닌데 광고비를 허투루 쓰고 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시즌에 어느 정도 광고를 시즌보다는 덜 하겠지만 유지를 해주셔야 내가 갑자기 시즌에 광고비를 탁 올리더라도 이 간격의 폭이 안 했던 것보다는 하고 있는 폭을 줄이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좀 최적화나 이런 시간들을 보기 위해서는 맞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시즌 내가 시즌이 아닌데 광고를 안 하겠다는 광고주님 계실 때 전 한번 시즌에도 돌려봐라. 반응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유도도 하긴 하거든요. 물론 광고비는 좀 높겠지만 한번 시즌성에서 반응이 터지면 오히려 이득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시즌성을 한 번씩 좀 광고주분들한테 오히려 더 추천하기는 해요. 비용이 좀 많이 나가더라도. 그럼 만약에 진짜 시즌에 매출이 안 날 것 같은 제품? 좋은 어떨까요? 진짜 시즌 매출이 안 날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산층이 불가 할인? 불가. 아 이건 아니지. 그래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원래부터 좀 탄탄하셨던 분들이 예산을 더 써도 덜 써도 문제가 없겠지만 갑자기 시즌이라고 예산을 더 쓴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 정책으로 할인이 불가능한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피해 가시는 것도 나쁘지 맞아요. 않거든요. 왜냐면 시즌에 괜히 경쟁을 같이 붙었다가 비용만 계속 나가는. 박살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성과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괜찮을 것 않다. 같아요. 아주 오늘 메모장이 가장 활발하죠, 네. 이거는 뭐 거의 저희 라이브를 안 듣고 그냥 메모장만 보셔도 정리가 쫙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전략법이란 어려운 주제로 네. 시즌에 광고하는 법에 대한 쉬운 내용으로 좀 변화해가지고 진행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한 12월에 라이브 저랑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최영상님께서 인사만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자주 오시는 내용이 분이에요.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적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팅 그 전략법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혹시 주제를 좀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채팅을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12월에는 그 주제 고려해서 라이브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거 안 해도 돼? 아 감사해요. 질문 다음에 할게요. 네 영창님 다음 라이브에 봐요. 저 오늘 5시로 라이브예요.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